네, 오늘도 모닝쇼에서는 개장 전 보셔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히 봐야 될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 시간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어쨌든 강보합권이었어도 일제히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하지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는 살짝의 흔들림도 있었었는데요.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2차 전지와 반도체에서 좀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2차 전지 반도체, 미국 증시의 가장 핵심 축 중에 하나인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사실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증시죠.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한 0.2에서 0.7 정도 사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사실 굉장히 좀 부러운 모습인데 미국 증시는 불안한 모습들이 섹터별로 몇 군데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이 번스타인에서 부정적인 분석을 했죠. 테슬라의 마진율이 이번에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했습니다. 시장은 영업이익단이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한 거에 집중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하는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좋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 테슬라의 상승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굉장히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원인이 되었던 테슬라의 영업이익 상승 이 부분이 번스타인에서 좀 더 과도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세우면서 테슬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가 떨어졌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TSMC가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판매 제한은 TSMC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TSMC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다 TSMC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의 하락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AI 삼각편대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반도체 투심, AI 향후 전망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소비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몇 번 출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고점 뚫었고요. 그리고 TSMC와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요가 좋았다. 소비가 잘 되고 있다.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숫자로 나름 증명을 했다. 시장에 우려감이 있지만 숫자로 딱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도체 우려감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실적이 좋구나 라고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TSMC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TSMC가 좀 하락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SK 하이닉스와 이 엔비디아의 영향들 사실 엔비디아의 영향이 어제 TSMC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TSMC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사실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몇 개 좀 있었는데 전일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올랐죠. 삼성전자의 상승이 굉장히 반가운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어제 삼성전자 3.94%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상승도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드디어 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작은 규모죠. 89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89억 순매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만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도가 끝났다는데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 팔을 때 하루에 2, 3천억씩 팔았거든요. 그 규모에 비하면 1,000억도 안 돼, 100억도 안 되는 그런 규모지만,
천억도 안 되는 그런 규모, 100억도 안 되는 규모지만 삼성전자를 순매수로 돌아왔다라는 점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가격이 매우 좀 싸죠. 그리고 삼성전자 언젠가는 이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제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 삼성 SDI, 그리고 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2차 전지주까지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만큼 강하기는 만만치는 않겠죠. 테슬라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49%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TSMC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간밤에 나오긴 했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거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투심이 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들 사실 그동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고 어제까지도 은행주들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내놓고 싶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은행주들은 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강한 모습은 부럽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국내장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들어온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하반기 증시 전망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좋아요. 사실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감이 없죠. 좋은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 테슬라 추세적으로 조정이 나올까라고 걱정을 하지만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엔비디아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좀 높습니다. 대응하기가 국내 증시보다 훨씬 수월한데 국내 증시 너무 어렵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이 하락할 줄 몰랐고 또 은행주들도 어제 저렇게 많이 하락할 줄도 몰랐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또 어떻게 될까? 어제까지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의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지금 어제 종가도 2612포인트, 2600선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0선을 또 많이 벗어나면 다시 2600선으로 좀 돌아오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2600포인트를 사실 중심으로 해서 밴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하단부터 좀 본다라면 확정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2,500포인트 정도를 좀 하단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0.89배입니다. PBR 기준으로 0.89배. 보통 0.9배 아래이면 사실 다시 회귀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하단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이 2,750포인트. 사실 이전에도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PBR 0.9배 그래도 조금 아래예요. 0.89배 정도고요. 확정실적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선행 기준으로 0.89배고 확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 0.956배 정도 됩니다. 1배가 좀 안 되거든요. 사실 1배를 못 넘는다라는 게 상당히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2,750포인트 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사실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 납품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이렇게 가면 사실 넘어가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올기까지는 사실 기다려야 되고 예상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실적과 밸류에이션만으로 본다라면 상단 한 2,75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좋죠.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는 경기가 좋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옵니다. 고용도 잘 나오고요. 다른 심리 지수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빨리 내릴 필요가 없죠. 무리해서 빨리 내린다가 다시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 그래서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4.3%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견고한 경기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넌 USA,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그럼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유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을 했죠. 5% 이상 상승시키겠다. 5%꼭 달성시키겠다는 의지를 이제는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 중국의 유동성이 풀린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한국 수출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철강, 화학, 화장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준금리가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2%에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이 경기 부양책을 보여준다. 미국은 경기가 좋고 그 외에 주요 국가인 중국과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동성 모멘텀이 올라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이 반도체 국내로 왔을 때는 이 섹터별로 여러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TSMC의 영향력도 국내에 SK 하이닉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에 상당히 이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7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박스권에 굉장히 좀 많이 묶여있을 때에는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좀 싼 종목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런 종목도 좋죠. 근데 이런 종목이 많지가 않고요. 섹터별로 따졌을 때는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반도체가 불안감이 어제 TSMC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섹터들은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완성차는 금년에 유럽에서 한번 판매량이 좀 망가졌죠. 그런데 이 유럽이 회복될 가능성을 봤을 때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유럽에서 판매가 빨리 못 늘 것이다. 미국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도 판매가 빨리 못 늘어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판매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기아 뚜껑 열어보니까 마진율 너무 좋죠. 13% 마진율 좋게 나왔었고 사실 발표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한 3천억 정도 하회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한 6천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1월이든 12월이든 이제는 하반기 금년 안에 주주환원세 강하게 한 번 더 발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좀 싼데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를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바닥 잡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10만 5천 원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만 원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 1차적으로는 10만 5천 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걸리면서 매물 소화한다면 11만 5천 원까지 2차적인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섹터를 잡아봤습니다. 증권 섹터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순이익, 3분기 이익단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가 시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해서 자세히 들어봐야 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대형 증권사 사실 위주고요. 네, 중소형은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 위주로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IB 부분이 좋고 그리고 주식 브로커리지 부분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 5곳 그러니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가장 규모가 있는 이 증권사들을 본다라면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0% 늘어났습니다.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순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233% 정도 늘어난 순이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요. 증권 브로커리지와 IB인데요. 우선 브로커리지 부문은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2분기 전체 주식 브로커리지 수익 중 해외 주식 비중이 25%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가 증가를 했고요. 해외 주식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에 줄어든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 보다는 해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다 수익이 좀 좋아졌고요. IB 쪽도 좋아졌습니다. PF 작년에 좋지 않았었죠. 근데 올해 IB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부동산 PF 신용 공여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신용 공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들은 큰 폭으로 늘기 힘든데 대형 증권사들은 신용 공여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 공여를 많이 하면서 수익이 IB 쪽에 있어서도 큰 폭으로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증권주들이 그래도 은행주들보다는 주식 증시 상승이 폭발적이진 못했죠. 사실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주주환원책이 증권주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은행 보험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이런 약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차차 좀 보완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실적이 워낙 좀 자신 있고요. 영업이익단이 금년에 좀 작년에 부진했는데 금년에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주환원책은 계속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주주환원책은 내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보따리 같은 겁니다. 이 선물 보따리 같은 건데요. 내년도에 조금 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주주환원책은. 그런데 금년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런데 좋은데 약점이었던 국내 브로커리지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해외 주식이 만회했고 그리고 IB 쪽도 큰 폭으로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관심주로는 미래에셋증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8월에 사실 블랙 먼데이 때 6,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9,000원을 좀 넘어갔습니다. 약 한 50%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한 3달 정도 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미래에셋증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책 계속적으로 좀 이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좀 주주환원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실적과 주주환원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 차트를 보니까 이제 6월 연초에 잠깐 좀 올라왔고 6월에 바닥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완만하게 연초의 상승세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잡을까요? 네, 연초의 고점이 지금 정도 수준이거든요. 9,000원 조금 넘어간 부분이 연초의 고점이었습니다. 매물은 충분히 좀 소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우선 10,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실적과 관련해서 증권사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항공주 중에서 제주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특히 LCC는 좀 부진하죠. LCC는 이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하반기에서 지금 더 하반기 12월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좀 싸고요. 그리고 이 12월부터는 좀 수요가 올라간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 LCC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합니다.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감소할 텐데요. 그렇지만 해외여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2월부터는 겨울 성수기 효과가 이제 다가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 좀 부진합니다.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4분기에 12월 성수기 효과가 다가온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유가도 올라가지 않고 있죠. 영업이익단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데 12월부터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제주항공을 듣는 것 같습니다. 상방 얼마나 보십니까? 네, 사실 바닥입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 없기 때문에 저도 부담 없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9,000원 정도를 바닥권 잡으시고요. 이 주가가 하반기 12월 실적 기대하면서 특히 내년도에 눈이 많이 돌아갈 거거든요. 내년으로. 그러면서 주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에서 2022년 때가 가장 높았었고 그 이후로는 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러한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망과 관련해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평가 업종을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기아입니다. 3분기 호실적과 주주 환원 발표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 10만 5천 원, 중장기 관점에서 11만 5천 원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입니다. 대형 증권 쪽에 포인트를 맞추셨고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도 늘고 IB 부문 실적도 늘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포인트로 주주 환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LCC 쪽에서 제주항공입니다. 연말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9,000원이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